충북 오늘은 월요일 아침,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회적인 이슈를 법률적인 해석을 통해 새롭게 이해해보는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네, 박아롱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당신의 소년에게 투표하세요 라는 슬로건, 제가 어색해서요. 예, 아이돌이나 연예계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시청자의 투표로 아이돌 그룹에 데뷔할 11명을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투표수가 조작되었다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고의로 조작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기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단지 연예계 프로그램 하나의 비리가 아니라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작은 상징과도 같은 사안이 되었는데요. 먼저 자료화면 보시죠. 최근 음악 전문 케이블 방송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투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1위와 2위 사이의 표차가 같은 값으로 5차례나 반복된 점, 참가자들의 득표수가 모두 일정 숫자의 배수라는 점 등이 핵심 의혹인데요. 이에 제작사는 사기와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고 시청자 참여로 이루어지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톡톡 시간에는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 조작 논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인기가 많아서요. 벌써 4시즌에 걸쳐서 방송이 됐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그 4번째 시즌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슬로건처럼 100% 시청자의 투표만으로 아이돌 그룹을 만든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큰 뼈대입니다. 네. 101명의 연습생을 두고 12번의 방송이 이루어지는 동안 연습과 여러 차례의 검증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시청자의 투표에 의해 최종적으로 선발된 11명이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하게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방송에 출연한 선배 연예인들은 이들을 트레이닝시키고 독려하는 역할만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오로지 시청자의 투표만이 11명을 뽑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들을 국민 프로듀서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아이돌 그룹은 방송사나 소속사 관계자의 눈이 아닌 오로지 시청자들의 지지로 뽑힌 멤버로 구성되었다는 일종의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앞선 3시즌에서 이들은 모두 신드롬이라 할 만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본다면 또 요즘 이렇게 아이돌 그룹으로 성장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을 그렇죠. 볼 때 투표의 공정성이 생명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요. 있겠는데요.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4시즌에 걸쳐 이루어진 방송 모두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사실 시즌마다 조금씩 화제성과 관심도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것이 바로 시즌2인데요. 평소에는 연예방송이나 아이돌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마음에 드는 연습생을 찾아 응원을 하고 그때쯤에는 식사하거나 티타임을 가지거나 할 때 이 프로그램이 많은 화두에 오르기도 했었어요. 네. 예, 한 출연자가 했던 내 마음속의 저장이라는 말은 그 해의 유행어가 되기도 했었죠. 최근에 그 시즌2 우승자인 강다니엘 씨가 솔로 앨범을 냈는데 발매 5일 만에 45만 장이 팔렸다고 하기도 하고요. 네. 이 프로그램은 홀수 시즌은 여자 연습생, 짝수 시즌은 남자 연습생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데 바로 그 시즌2와 이번 시즌이 그래서 큰 비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은 시즌2만큼의 화제성은 얻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었는데요. 막상 투표수 규모가 시즌2와 비슷했던 겁니다. 그리고 최종 11명을 뽑는 마지막 생방송에서 다수가 유력한 데뷔 주자로 점친 연습생들이 탈락하고 의외라고 할 만한 연습생들이 데뷔조에 포함이 되면서 시청자들이 의혹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이 이 최종 선발된 연습생들의 투표 수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일정한 규칙이 발견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위와 2위, 3위와 4위, 7위와 8위, 10위와 11위를 기록한 각각의 연습생의 득표수 차이가 모두 29,978표로 같았습니다. 네.
같은 표 차이가 무려 5번이나 반복이 된 것이죠. 또 7,494.442라는 특정 숫자를 곱하면 각각 연습생의 득표수와 유사한 값이 도출된다라는 의혹도 제기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1위를 한 김요한 연습생의 경우 7,494.442에 178을 곱하면 133만 4,010.68이 되는데요. 네. 이것을 반올림하면 김요한의 최종 득표수인 133만 4,011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위를 기록한 연습생의 투표수가 딱 74,944표였습니다. 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신기한 규칙성인데요. 이게 한 자릿수까지 이렇게 갖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작진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이 제작진의 입장이 재미있는데요. 득표수에 대해 2번의 입장을 밝혔는데 처음에는 자신들도 신기하지만 보시는 그대로 투표가 이루어진 것이 맞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계 전문가들도 원본 데이터를 보기 전까지는 확언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패턴이 발견되는 것은 매우 희박한 확률이라고 하거든요. 결국 제작진은 방송으로 발표된 개별 최종 득표수를 집계 및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게 되었다며 문제를 시인하였으나 네. 확인 결과 최종 순위는 이상이 없었다고, 선발 결과는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와, 근데 이제 숫자가 너무 이렇게 맞아 떨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뭐 나중에 보면은 세기의 궁금한 점 뭐 이런 걸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자, 이제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원래 시청자들의 투표수를 그대로 이제 공개를 하는 것이었고요. 그 숫자에 따라서 1위부터 11위까지 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종 득표수를 집계와 또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오류가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인데요. 네. 득표수에서 일정한 규칙이 발견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문이세요. 네. 방송사 및 제휴기업 홈페이지에서 이제 온라인으로도 투표를 받았고 마지막 12화 생방송에서 유료 문자 투표도 받았었는데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투표는 1표. 마지막 생방송에서 유료 문자 메시지 투표는 메시지 하나당 7표로 계산해서 최종 득표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방송사의 계산이 사실 아예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20명밖에 안 되는 생방송 진출 인원의 득표수에서 이처럼 일정한 패턴이 발견되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제작진은 생방송 중 투표 집계를 담당한 제작진이 집계 후 순위를 재차 검증하는 과정에서 각 연습생의 득표율을 소수점 둘째 자리로 반올림을 하였고 이 반올림된 득표율로 환산된 득표수가 생방송 현장에 전달되어 방송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네. 결국에 이제 원래 득표수라고 하면은 생방송 중에 문자 투표수의 7을 곱한 수와 그리고 사전에 온라인으로 이제 득표가 된 수가 더해져야 되는 것인데 이 방송사의 그 제작진들이 어떤 알 수 없는 일정 과정에서 계산된 어떤 숫자가 원래 득표수인 것처럼 이렇게 방송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해명이죠. 사람이 손으로 계산을 하는 것도 아닐 테고요. 굳이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소수점 중간에 반올림된 득표율로 투표수를 환산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해당 방송사는 이미 같은 방법으로 방송을 4번째나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처럼 원시적이고 최종 숫자가 달라질 수 있는 검증 방법을 행하고 이를 송출하는 실수를 하필 이번에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글쎄요,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제작진은 방송된 득표수의 숫자 자체가 잘못되었을 뿐 순위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네. 시청자 입장에서는 득표수 자체에 손을 댔다면 데뷔조를 선발한 순위를 조작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도 없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이게 상황상도 조금 신기하고 또 네. 그리고 실수까지 있었으니까 차라리 속 시원하게 원본 데이터를 딱 공개를 하면 의혹이 모두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팬들도 지금 원본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송사에서는 이 원본 데이터 공개가 어렵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득표수의 원본 데이터가 마치 대외적으로 밝혀져서는 안 될 영업비밀처럼 취급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애초에 이 프로그램은 거의 매화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득표수와 순위를 날 것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참여를 높이고 내 손으로 뽑은 가수들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핵심 가치이자 인기의 이유예요.
득표수의 원본 데이터는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방송이 되었어야 할 자료인데 이것이 공개되지 않고 있으니 시청자들은 득표수도 순위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네.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국 방송사가 제작진을 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네. 또 팬들은 경찰에 고소하는 지금 검찰에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자, 현재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우선 처음에는 이제 방송사가 그 제작진과 같은 입장을 가지는 것이 네. 아닌가 했는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방송사는 자신들이 제작진에게 물어보았지만 진상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방송사 측에서 제작진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내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31일에는 방송사 사무실과 문자투표 데이터 보관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를 했는데요. 네. 데이터 보관업체에서 가공 전 원본 득표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압수수색 또는 임의 제출의 방법으로 원본 데이터를 포함한 기타 여러 자료들을 확보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요. 네. 그리고 시청자 260명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작진을 고발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피해자로서 사기죄로 고소를 했고 연습생들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해서 고발을 한 거예요. 이미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따로 수사를 진행할 것 같지는 않고요. 경찰의 수사 지휘를 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일단은 수사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또 궁금한 것이 이게 투표수가 이제 조작인 것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네.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법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우선 방송된 득표수가 원본 데이터와 다르다는 점은 제작진이 스스로 시인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이 고의로 이루어진 조작인지 단순 실수인지 그리고 순위에 영향을 미친 것이 맞는지 등이 밝혀져야 할 것인데요. 만약 고의에 의한 조작인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공정성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유료 투표를 한 시청자들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고 연습생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혹이지만 제작진과 연습생들의 소속사 중 일부가 순위를 두고 뒷거래를 했다라는 사실이 만약에 밝혀진다면 이것은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금전이 수수되었다면 배임증제, 배임수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 또 다른 의혹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 시즌은 혹시 이런 문제가 있던 게 아닌지 하는 네. 의혹도 있을 수 있고 또 같은 방송사, 같은 제작사가 만든 다른 프로그램도 이런 식으로 진행된 거 아니야? 하는 생각도 저절로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들 수 있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또 시청자들이 찾아보았더니 해당 프로그램의 세 번째 시즌의 경우에도 득표수에서 비슷한 법칙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해당 방송사의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시청률이 낮고 득표수 규모 또한 이번에 문제되는 프로그램과는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화제를 모으지는 못했었지만요. 계속 순위가 높던 유력한 연습생이 투표수 조작으로 탈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이미 제기가 되었던 바 있습니다. 네, 이쯤 되면은 사실 프로그램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요. 그러니까요. 정말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네. 오히려 프로그램을 마치고 난 다음에 공정성이라든가 뭐 투표수라든가 이런 데 더 많은 관심을 끌게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네. 어떤 국회의원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이 사건을 채용 비리, 취업 사기로 표현까지 하기도 했네요. 네, 그래서 이 시청자들은 방송이 될 때보다 방송이 끝나고 나니까 더욱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관심을 네, 가진다고 네. 하고 있는데 이번 투표 조작 의혹 사건은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화두로 한 일종의 사회 문제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침 비슷한 시기에 모 국회의원 따님의 채용 비리 사건이 또 불거지다 보니까 두 사건을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시청자들은 이 프로그램 문제를 비단 아이돌 그룹의 데뷔조 선발뿐 아니라 취업, 선거 등 시청자들이 실제로 생활에서 접하는 수많은 경쟁에 이것을 투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의 크고 작은 그 경쟁에서의 공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네. 시청자들의 힘과 민주적 의식이 매우 커졌다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린 학생들이 다수가 되는 팬덤이 공정한 절차를 기대하고 많은 에너지를 쏟아 투표를 했던 사건입니다. 네. 특히 마지막 생방송의 경우에는 대규모 유료 투표로서 금전적인 요소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현재 연예계와 아이돌 팬덤에서 이러한 유료 투표를 통한 크고 작은 경쟁이 하나의 팬덤 문화로 자리를 잡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이른바 팬심을 이용한 유료 투표 자체의 윤리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아야겠고요. 이러한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결과 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요. 네. 시청자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시청자들이 적극적으로 의혹을 제기해서 이것을 수사로까지 이끌어내었고요. 엄중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함으로써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는 물론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선발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앞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이 계속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 그리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이슈 톡톡 시간에는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 조작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박아롱 변호사와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윤 리포터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인데요. 우리 지역의 소식들은 또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는지 네. 화면 통해서 보겠습니다. 신성장 동력 친환경 초저비용 농법 교육이 음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드림 스타트 영양교육이 증평 여성회관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지진안전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8월 25일까지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받습니다. 2019년 오리쌀 활용 식품 가공 기술 교육 참가자를 모집하는데요. 8월 9일까지 증평군 농업기술센터 생활원예팀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요일 예고입니다. 더 나은 환경, 녹색 지구를 만드는 중고물품 위탁 판매 협동조합의 이야기 함께 만나봅니다. 두 번째 소식은 고향의 정겨움을 가득 느낄 수 있는 건강별미 보리밥 정식 맛보러 가고요. 화요일 건강 클릭 시간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정순택 원장과 함께 손목 질환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네. 얼음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료에 시원하게 넣어서 맞아요. 드시기도 하고요. 뭐 간식으로 얼음을 활용한 이런 것들도 많이 드시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얼음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노로바이러스인데요. 이 노로바이러스는 그 차가운 얼음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얼음 틀을 만약에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고 재사용을 하게 된다면 네. 리스테리아균 증식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출처가 불분명한 얼음은 가급적 섭취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아주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포장된 얼음을 드시고요. 만약에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실 때는 물을 끓여 드시거나 혹은 생수를 이용해서 얼음을 만드시고 얼음 틀은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름에는 특히 작은 것까지 네.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이번 한 주도 더 많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